아버지 지분은 이미 우리 형제 공동 명의로 정리됐습니다. 영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영만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2층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입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집들은 이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걸린 빨간 현수막에는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글씨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한때는 젊은 부부들의 꿈이 가득했던 이 동네도 이제는 노인들만 남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만 할아버지는 올해 79입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오래된 기름 보일러 스위치를 올리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쓰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기름 보일러로 바뀐 지 오래였습니다. 보일러에서 나는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채우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 아래 떨어진 낙엽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가을이면 누렇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달리던 그 나무였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감으로 곶감도 만들고 이웃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떨어지는 낙엽만 쓸어낼 뿐이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면서도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은 늘 아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영만 할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무려 30년을 일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손으로 직접 떼어주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이죠. 컴퓨터가 없던 시절, 도장 찍고 서류 정리하며 동네 사람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던 그런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이 집을 샀을 때만 해도 동네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저녁이면 이웃집 저녁 차리는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쌌죠. 할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리며 혼자 작은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 게 변했지만 그 시절의 온기만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 집 곧 철거라니까요. 왜 아직도 저기서 사세요? 장남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박영만 할아버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거다. 돈이 사는 게 아니고. 장남 영수는 올해 55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고 이번 재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대학을 나와 출세가도를 달려온 영수에게는 아버지의 고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합리적이었거든요. 반면 차남 영호는 50살로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겪은 후 지금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치킨집도 해봤고 작은 카페도 열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이제는 형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호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 형제는 이미 몇 달 전에 아버지 몰래 중요한 일을 처리해 놓았습니다. 이 집의 땅을 공동 명의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장남 영수는 차남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판단이 흐려지셨어. 우리가 정리해드리는 게 맞아.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감도장에 묻은 빨간 잉크가 서류에 번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형의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이미 79이었고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도 많아졌으니까요.
박영만 할아버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매일같이 집안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전화기 옆에서 장기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장기판은 세월이 흘러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천으로 닦아주곤 했습니다. 장기알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였죠. 차, 포, 마라고 새겨진 글씨들도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져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일은 요즘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하나둘씩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김씨 할아버지는 작년에 아들 집으로 갔고 이씨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죠. 그래도 할아버지는 매일 그 자리에서 장기판을 정리하며 혹시나 전화가 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니까요. 저녁이 되면 혼자서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반찬은 늘 간단했습니다. 김치와 된장국, 그리고 계란 후라이 정도였죠. 예전에는 아내 순례가 차려주던 밥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혼자 먹는 밥은 늘 밍밍했죠. 아내가 만들어주던 그 맛은 아무래도 따라할 수 없었거든요. 밤이 되면 거실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아내, 어렸을 때의 아들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그때는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커서 성공하고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런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점점 멀어져 갔고 이제는 이렇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보상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강당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죠. 평소에는 텅 비어 있던 공간이었는데 오늘만큼은 의자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지만 중년 자녀들도 몇 명 눈에 띄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파워포인트 화면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권, 이주비 대출, 프리미엄이라는 어려운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주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저게 뭔 소리야? 글쎄, 우리가 알아들을 소리는 아니네. 박영만 할아버지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려고 했죠. 공무원 시절 습관이었습니다. 회의든 설명회든 끝까지 듣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명이 한창 진행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상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장남 영수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겁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겨가며 능숙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수도 터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먹한 느낌이었죠. 현재 시세보다 30% 높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시 거주지 알선과 이주비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영수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큰 일을 하고 있구나. 동시에 저 아이가 우리 동네를 없애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일어서려는데 영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회의 모드의 진지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응, 우리 동네 일이니까 들어봐야지.
영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할아버지를 강당 한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조용히 말하려는 것 같았죠. 아버지, 이 집은 곧 철거입니다. 이주 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거는 해도 된다. 근데 내가 나가야 할 이유는 뭐냐? 영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대화를 할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아버지와 마주하니 마음이 무거웠죠. 아버지 지분은 이미 우리 형제 공동 명의로 정리됐습니다. 그 말에 박영만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죠. 강당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영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두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요. 내가 언제 그런 걸 허락했나?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위임장이라 언제 그런 걸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죠. 아들들을 믿고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뜻이었나 싶었거든요. 영수야, 아버지, 이건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아버지도 저희도. 영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가방을 챙겼습니다. 회사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골목길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거든요. 철거될 집들, 이미 빈 집이 된 곳들, 그리고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몇 안 되는 집들까지 모든 게 곧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영수는 초등학교 6학년, 영호는 4학년 때였습니다. 두 아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내 순례도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늙었지?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자신도 젊었고 든든해 보였는데 언제부턴가 아들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전화는 오지 않았죠.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아들들도 가끔 안부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빨라진 건지 자신이 느려진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할아버지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들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운함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랄까요? 그것도 자식들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영만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거든요. 어제 영수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름 보일러 스위치를 올리고 마당을 쓸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할아버지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죠. 목적지는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곳이었지만 걸어서라도 가려고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큰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김앤파트너스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등기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법무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할아버지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가 주소를 알려주자 법무사는 컴퓨터를 두드려 등기부등본을 출력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죠. 위임장과 인감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럼 난 뭐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유권이 아드님들께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이의제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 되기 쉽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뜻이었죠.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들이 옳다는 얘기였으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할아버지는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걷다가 보니 동네 곳곳이 변해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살던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씨 할머니네 집도 마찬가지였죠. 할아버지는 허물어진 담벼락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 담벼락에 앉아서 놀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잎이 거의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차려 먹고 있는데 차남 영우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요즘 영우는 아버지 집에 자주 오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밥을 더 차려주려고 했지만 영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버지, 형이 너무 몰아붙여요. 영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기다렸죠. 저도 형 뜻대로 한 건 아니에요. 너는?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돈이 필요했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우의 처지를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몇 번의 사업 실패로 빚도 있고 아내와 아이들 뒷바라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영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죠.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복잡했을 뿐이었습니다. 형은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해요. 아버지 혼자 여기서 사시는 게 위험하다고. 위험? 네. 혼자 사시기엔 너무 외지고 관리도 힘들다고 하면서요. 할아버지는 영호의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는 아들들은 정작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영호는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별로 없었죠. 아버지도 아들도 서로 마음은 알지만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가볼게요, 아버지. 그래, 조심해서 가라. 영우가 나간 후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들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장롱 깊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를 찾아서 꺼냈죠.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 퇴직금 관련 서류, 그리고 몇 년 전에 작성해 둔 다른 서류들까지. 할아버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오래전에 해둔 일이 있었거든요. 아직 아들들이 모르는 일이었죠. 당시에는 혹시나 해서 해둔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잘한 일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그 서류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들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재개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계획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철거일이 확정되었다는 공문이 각 가정에 배달되었습니다. 박영만 할아버지도 우편함에서 그 공문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죠. 철거 예정일 11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동네 골목에는 굴삭기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페인트가 벗겨진 오래된 굴삭기였지만 그 존재감은 무시할 수 없었죠.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굴삭기 주변을 맴돌았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대부분 떠났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네는 지난주에 이사를 마쳤고 박씨 할머니네는 아들이 와서 짐을 정리해 갔죠. 이제 남은 집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영만 할아버지네가 가장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남 영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회사 직원 2명과 함께 왔죠. 정식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몫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좋은 요양원도 알아봤고요. 관리? 누구 돈을? 할아버지의 반문에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자신들 명의였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 말을 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현실을 인정하세요. 이 동네는 이미 끝났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함께 온 회사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해했죠. 이 동네 아버지 혼자 지킨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 순간 박영만 할아버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거든요. 정말로 자신 혼자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마지막이다.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미 말이 나간 후였죠. 회사 직원들은 더욱 어색해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죠. 그냥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세요. 영수가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직원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지키려는 건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차남 영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을 마신 상태였죠. 얼굴이 붉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아버지, 영호가 거실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형, 그만해. 갑자기 영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죠.
영호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형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제 못 견디겠어요. 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호가 바닥에 엎드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호도 고생이 많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영호야, 저도 형한테 끌려다닌 거예요. 정말로요. 영호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집안의 낡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띠리리리. 오랜만에 들리는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영호도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할아버지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요즘 들어 전화가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띠리리리.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서 전화기로 걸어갔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네, 박영만입니다. 할아버지가 수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만 선생님, 김앤 파트너스 법무사입니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영호는 무슨 전화인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죠. 해당 토지 소유권은 이미 기부 처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호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완전히 깨어났고 표정이 굳어졌죠. 네, 맞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호를 바라봤죠. 아버지, 지금 뭔 소리예요? 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장롱으로 가서 어제 꺼내보았던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호가 불안한 표호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어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기부 서류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아마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뭘 하신 거예요? 영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두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숨을 가다듬으며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고 할아버지만 홀로 침착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정확히 뭘 하신 거예요? 영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지역 장학재단과의 기부 계약서였죠. 너희가 명예 돌려놓기 전날 난 이미 절반을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자연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그 말이 두 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영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죠. 영호도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제 그런 일을? 작년 가을이었다. 너희는 몰랐겠지만 할아버지가 기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한 영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명의 이전을 하기 하루 전이었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동네 애들 학원도 못 다니는 것 같다.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난 공무원이었어. 나라 돈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영수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계획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무너뜨린 것 같았거든요. 그럼 우리 몫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아들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가졌다. 그 말에 영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당황스러움이었죠. 충분히 가졌다고요? 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그게 내 탓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영수를 더욱 화나게 했죠. 아버지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영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호는 그런 형을 말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형, 그만해. 너는 입 다물어. 너도 마찬가지야. 영수가 영호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죠.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영호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부드러움이 있었죠. 내가 말하면 넌 말렸을 테니까. 당연히 말렸을 거예요. 영호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안 말한 거다. 영수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네, 저예요.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네, 기부 처리가 되어서. 할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영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영수가 다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 일로 저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아시죠? 그건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죠.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영수 자신도 자신이 너무 큰 소리를 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고 영호는 울음을 참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수야. 할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됐냐? 돈이 전부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아버지는 현실을 몰라요. 영수의 대답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아는 것과 현실에 매몰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 말에 영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밤이 깊어갔지만 집안의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만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기부가 우선이다. 재개발은 보류될 거야. 그 말에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류요? 기부된 땅은 공익시설로 쓰여야 한다. 강제 철거는 할 수 없어. 할아버지의 설명에 두 아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집에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죠. 회사에서는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핵심 담당자인 그가 나타나지 않자 모든 게 혼란에 빠졌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영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죠. 자신의 아버지가 재개발 부지를 기부해서 사업이 중단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요. 상황을 정리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기부가 우선이었고 이미 관련 절차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아버지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맡고 있었습니다. 기름 보일러 스위치를 올리고 마당을 쓸었죠. 어제 밤에 일이 있었지만 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오전 중에 법무사 김 선생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전화로만 연락하던 분이 직접 오신 것이었죠. 선생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법무사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할아버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부 등록이 정식으로 완료되었고 해당 부지는 이제 공익시설 용도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럼 철거는 당분간 보류됩니다. 공익시설 부지는 함부로 철거할 수 없거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죠. 다만 선생님, 가족분들과는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인가요? 김 법무사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천천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일이니까요. 김 법무사가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들의 환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영수의 절망적인 표정이 마음에 걸렸죠. 오후에 영우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침착해 보였지만 여전히 우울한 기색이었어요. 아버지, 형이 회사에서 큰 문제에 빠졌어요. 그래. 이해 충돌 문제로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결과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자신의 가족 재산이 관련된 사업에 직접 관여했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영호의 설명을 들으니 할아버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수가 그런 문제에 빠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형이 아버지께 와서 무릎 꿇고 빌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발 기부를 취소해 달라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완료된 기부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럴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정말로 영수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옷도 구겨져 있었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영수가 거실에 들어서더니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성인이 된 아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성공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회사에서 제게 사퇴를 권유했어요. 아니,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제발 기부를 취소해 주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영수야. 할아버지가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공은 사람을 남겨두고 가는 게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서 아버지는 버렸잖니. 그 말에 영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아버지의 의사는 무시했고 아버지를 돈으로만 생각했었죠. 아버지, 저는 영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영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 다시 일하겠습니다. 뭐든. 할아버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고생이 많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영우야, 너는 왜 우냐? 제가 형을 부추긴 것 같아서요. 돈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영우의 고백에 영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탓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모든 걸 주도했어요. 두 형제가 서로를 감싸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형제였고 자신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기부는 취소할 수 없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정말 변할 수 있다면. 네. 두 아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면 아버지로서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할아버지의 말에 희망이 생긴 건지 두 아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였죠.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들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해 충돌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리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영수는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봉은 이전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발견했죠. 영우는 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부한 부지에 세워질 도서관의 관리직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공모한 자리였는데 영호의 성실함과 간절함이 인정받았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도서관 공사가 시작됐어요. 영호가 설레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감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호가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었거든요. 그래, 언제쯤 완공되려나? 내년 봄이면 완공 예정이에요. 작은 도서관이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굴삭기는 여전히 골목 어귀에 있었지만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도서관 건설을 위한 장비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공사 소음이 들렸지만 그 소음이 반가웠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소리였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수가 오랜만에 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방에서 일하느라 자주 오지 못했었는데 이날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그날 전화.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추신 거죠?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법무사에게서 온 전화 말이었죠. 할아버지는 장기판을 닦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와야 확실하잖니. 정말 계획적이셨네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저희가 뭘 하려는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 서류를 몰래 바꾸는 일부터 재개발 사업에 아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둔 것이었죠. 그런데 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했다면 너희가 기부를 막았을 거 아니냐. 그 말에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막았을 테니까요. 전화벨은 늦게 울릴수록 값어치가 있는 법이다.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영수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 생각해 봤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전화일수록 더 소중하다는 뜻이었을까요? 영우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요즘 영우는 요리 솜씨도 늘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배우게 된 것이죠. 형, 회사는 어때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 사람 대하는 일이라 좋더라. 영수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숫자와 서류만 봤는데 이제는 실제로 집을 짓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다른 의미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수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게라도 깨닫는 게 다행이다.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처럼 갈등이나 오해는 없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진심으로 소통했죠. 아버지,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영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이를 핑계로 결정을 대신하려고 했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할아버지의 말에 두 아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제 이해했거든요. 저녁 무렵 도서관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내일이면 기초 공사가 끝난다던데? 영우가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벽돌 작업에 들어가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던 터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영만 꿈나무 도서관이요. 영호의 대답에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을? 네, 시에서 기부자의 이름을 넣기로 했대요. 영수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공로를 기리는 의미에서요.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도서관이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진솔한 마음들을 나누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도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영만 꿈나무 도서관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박영만 할아버지는 새 옷을 꺼내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서관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부한 부지에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 탄생한 것이죠. 건물 앞 작은 정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개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님과 동네 주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가득했죠. 할아버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으려 했지만 주최 측에서 앞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박영만 선생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시장님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영수였습니다. 지방에서 일하느라 바빴는데 오늘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낸 것이었죠. 옆에는 영호도 서 있었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게 된 영호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개관식이 끝나자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새 책 냄새가 나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벽 한쪽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박영만 선생 기증부지. 할아버지는 그 명패를 보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살아계신데 이렇게 써놨네요. 영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웃었어요. 괜찮다. 이름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니까. 한쪽에서는 영수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숫자와 계약서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아이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한 어린 여학생이 달려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학교 끝나고 여기서 숙제할 수 있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할아버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점심시간 가족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죠. 아버지, 그날 밤 법무사 전화. 정말 계획하신 거였어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기하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들이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와야 확실하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군요. 물론이지. 아버지가 바보인 줄 알았니? 그 말에 두 아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해했을 텐데 이제는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할 뿐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도서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층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그림책을 보는 아이들이, 2층에서는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죠. 영호야, 일이 힘들지 않니?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은 처음이에요. 영호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사업할 때의 불안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할아버지는 도서관 앞에 서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자신의 집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영수가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후회? 왜? 돈은 다 없어졌잖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다. 뭐요? 너희들. 그 말에 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돈 때문에 멀어졌던 가족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전화벨은 늦게 울릴수록 값어치가 있는 법이다.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영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오래 기다린 진실일수록 더 소중하다는 뜻이겠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의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낡은 집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거실에 도착해서 할아버지는 오래된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가끔씩 전화가 걸려와요. 도서관 일로 연락이 오거나 동네 사람들이 안부를 물어오곤 했죠. 박영만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이 완성됐구나. 집이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도요. 내일이면 영수는 다시 지방으로 떠나겠지만 이제는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